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김재진 의원과 관련 있는 키워드 저희가 판넬에 적어놨고요. 하나하나 뜯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요즘 정말 뭐 전국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특히 또 서울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이것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으신 만큼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환경수자위원회 활동하면서 이제 여러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구동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져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뭐 보통 일은 아닌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처음이다 보니까 뭐 실수도 있다고 우리가 받쳐줄 수도 있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고 난 것도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면 원인 규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정확한 이 원인이 좀 규명이 돼야 예, 그렇죠. 제대로 된 대책이 좀 마련이 될 텐데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친환경 자동차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의 이제 문제점을 좀 보면 예를 들어 차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전문 정비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차를 견인해야 함에도 있어서 뭐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문이 안 열려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요. 또 견인을 하다 보면 견인하다가 감전되는 사고도 발생되는 게 있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내연기관차 쓰시는 분들이 탄소차로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숙제가 많네요. 근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 많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이 내연기관차는 중고차 시장에 이미 그 시세들이 여러 그 통계에 의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중고 거래할 때 뭐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문제점이 하나인데 일반 차들의 예를 들어 중고차의 가격은 뭐 연식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윤곽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전기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딜러 의지에 의해서 아직까지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설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시의원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원님이 이제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 보조금 뭐 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저도 좀 생각할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는데 그 보조금들이 상이합니다, 서로. 시자체별로. 서울은 아무래도 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하게끔 하려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어제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요. 특히 그 안전 관련해서는 뭐 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온고지신.
자, 우리 김재진 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례의 현행화인데요. 서울시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도 변할 수 있고 대상지의 명칭이나 위치가 변할 수도 있어서 심지어는 대상지의 주소가 변경되는 상황도 생겨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안은 미처 바꾸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현실로 바라잡아보고자 하시면 갑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내용이 중요하지 그 명칭 뭐 그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책과 조례상의 명칭이 만약 일치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담당자나 부서가 바뀌면 그때는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준다면 그만큼 불편을 주는 일이기도 하니까 꼼꼼히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바꿀 거면 지금 빨리 그렇죠? 일치시키는 게 맞다. 세월이 흐르면서 괜히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 의원님께서 찾아내서 바꾼 규정 중에 하나가 한강공원 쓰레기 봉투에 대한 시행 지침을 바꾸셨어요. 100리터 종량제에 우리가 쓰레기를 가득 실으면 혹시 무게가 얼마나 되시는지 100리터? 예, 100리터 큰 봉지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들으니까 한 25kg? 근데 통계에는 무거운 건 한 45kg까지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환경 공무관들이 그걸 챙기다 보면 몸에 무리도 오고 허리 통증, 뭐 팔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리터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한강 조례상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니까 100리터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계산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쓰레기를 공무관들이 정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저 의원님께서 예, 제가 조례 개정해서 지금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45죠? 웬만한 그 좀 마른 사람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매일 그렇게 몇 사람씩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일단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소하는 부분을 찾아서 직접 챙긴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온고이 지신입니다. 옛 것을 익혀서 이제 새로운 것을 안다.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예전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자, 김재진 의원과 함께하는 서울라이크 세 번째 키워드는 공기. 근데 참 이 대기 오염, 뭐 황사 이런 얘기가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그래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이거는 국가가 또 시가 나서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도 이 대기 오염 문제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예,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라고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최근에 새로 하나 또 보충을 했거든요. 특히 그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 아프신 어른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공기청정기 서울에서는 진짜 이게 왜 이러죠, 공기가?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도 흔히 그냥 하는데 그건 변명이라 생각하고 네.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급식 종사자라든지 실내에서 일하는 분도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이에 따른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원인도 조리움이라고 하는 물질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요리 매연이 저희들한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결과 보고를 듣고 그거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진짜 잘하셨네요. 이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아주 꼼꼼하게 깊게 진짜 이렇게 들어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힌트들은 어떻게 얻으십니까? 환경수자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뭐 비전문가가 됐다고 하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챙기다 보고 이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렇게 하나 새로 시작하면 아주 깊게 파시는 성격이세요? 예, 뭐 하나 뭐 어쨌든 파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 궁금증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기에 좀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재진 의원 관련 키워드 네 번째입니다. 100%. 뭐가 100%일까요? 서울시의 전반기 제 출석률이 아마 100% 같은데요. 상임위 출석률하고. 의회 출석률이요? 예, 예. 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네네. 모두 한 번도 결석 안 하셨어요? 예, 예. 해소는 안 되죠. 아직까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 출석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100% 저런 다 참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 당연히 그럴 보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네. 항상 자리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범생이라는 별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야, 대단하시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죠? 2년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100으로 유지됩니까? 돼야 되겠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본회의 안건 같은 경우는 한번 훑어보고 그중에 또 쟁점이 있다 생각되는 안건은 한번 더 봐서 궁금한 거는 자료도 좀 요청하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가고 추가 자료 있으면 또 추가 자료 요구해서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하여튼 회의를 철저히 준비해서 가시네요. 그래야 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입니다. 아, 정말 모범생이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재진 의원께서는 이제 우신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는 얘기 아까 소개할 때 들었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개근상을 했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는데 학교는 제대로 나갔습니다. 야, 아니 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그냥 이제 2년이나 되는 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후반기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